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몸은 본능적으로 욕실을 향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납니다. 가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거울 앞에 서세요. 거기에 모든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세상 단 하나뿐인 브랜드인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는 법.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강민호님의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길 바라면서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4쪽 기분과 열정 구별하기. 저 천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했는지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놀라운 천재의 작품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몇 가지 다짐을 합니다. 금연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공부나 시험을 통과한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통과 의례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매년 다짐을 합니다.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짐했던 내용이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다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일단 작년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동일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했던 새해의 다짐은 대개 얼마 못 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연말이 되면 그 실수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새해의 약속과 다짐은 연말이 되면 공식적으로 남발할 수 있는 요식행위로 자리 잡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해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새해에 하는 다짐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의 반영입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에 하는 다짐의 지속성이 낮은 이유, 그리고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분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짐을 하는 동기 자체가 새해라는 외재적 환경과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만들어낸 내재적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과 실천의 명분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기분을 일으키는 외부 변수인 새해라는 시간적 이벤트와 멀어질수록 동기는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지 새해의 다짐에만 국한되는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시간을 일시적인 기분에 속아서는 그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기분은 굉장히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제법 긴 시간 동안 괜찮다가 또 다른 날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 기분입니다. 기분이라는 감정의 상태는 언제나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기분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를 하거나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때문에 울고 웃었던 기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라는 형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시각각 변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사실 이를 제대로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좋은 기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가지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분과 쉽게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대부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또는 순간적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무심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열정보다는 좋은 기분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정과 기분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질입니다. 기분에는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기분을 일으키는 이벤트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약화됩니다. 반면에 열정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정한 이벤트와 명분에 상관없이 꾸준히 작동되는 행동이며 따라서 열정은 소멸되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흔히 열정이 식어간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열정은 그 상태 그대로 꾸준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갔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열정을 갖는 것은 각각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분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정의하고 나아가 기분과 열정의 경계에 놓인 체험이 열정의 경험으로 격상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당시 대학원생이던 저스틴 크루거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합니다. 능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반대로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을 실제 실력보다 과소평가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45명의 학부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자신이 예상하는 성적과 순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순위를 실제보다 높게 예상했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순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이 실험의 결과를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는 오해에 기인한다는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남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10중 8구는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빈도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기분에 의해 발생됩니다. 물론 착각이 일으키는 좋은 기분이 자신이 무지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좋지만 자칫 순간적인 기분으로 섣불리 대답했다가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분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무지하면 지나치게 용감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열정으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열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도, 강도, 기간입니다. 만약 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일주일 중 여러 번 많은 시간을 운동하는데 할애할 것입니다. 이것이 빈도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입니다. 운동에 열정적인 사람은 운동의 강도를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강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빈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에게 운동은 열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빈도, 강도, 기간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습관인 것입니다. 기분과 열정을 혼동하는 사람이 당장 내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부류라면 열정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열정적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일정 기간 지속되는 기분으로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동안 운동을 해봐야 하루에 1시간씩 평생을 하는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빈도, 강도, 기간의 조건을 갖춘 열정이 만들어내는 습관은 곧 실력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SNS의 인플루언서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시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튜브, SNS 등에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막연한 기분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전문성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빈도, 강도, 기간이라는 열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용솟음치는 기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값싼 생활 소비재 정도의 흔한 것들입니다.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생산하려면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결코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소비되는 가벼운 단어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열정적인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자신의 열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사람들은 열정은 좋은 거니까 어떻게 소비하든 괜찮아 라는 식의 답변으로 얼버무립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단지 달아오른 기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단어로 경의를 표해야 할까요? 136조 결핍 그리고 열등감. 인간을 늘 따라다니는 열등감은 위축, 불완전에 대한 느낌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 항상 존재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과 더 나은 기술을 찾기 위해 생존하는 자극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혹시 중학교를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국졸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초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수없이 하려 하고 다양한 스펙들이 있겠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요즘 같은 시대에 초졸이라는 특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는 건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런 특별함에 근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을에 당연히 가야 하는 중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을 거부한 것이죠. 그 나이에 무슨 대단한 신념이나 생각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제도권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지만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회가 제시한 평균을 벗어나 비주류의 삶은 스스로 결정한 자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 사회에서 이 정도의 심한 차별과
편견의 범주에 취급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쌓은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미 저는 저의 생각과 행동에 관계없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평균의 삶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의 프레임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곱지 않은 시선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 과정은 공기와 같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저에게 준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술이야 맥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1년 중에 그런 날은 하루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은 그 시절 덕분입니다. 사실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술,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술, 담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문제아로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편견에 걸맞은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편견을 강화시켜주는 일체의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술, 담배를 멀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 준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검정고시와 최종 학력에 대한 편견입니다. 정식으로 배우지 못해 무지할 것이라는 낯선 사람들의 암묵적인 시선과 차별은 대학교를 졸업한 30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시선과 차별 덕분에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읽자. 일종의 복수심 같은 독한 마음으로 20살부터 시작한 독서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만들어준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게 되었고 깊이 사색하는 즐거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특별하다거나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핍의 힘이 가지는 가능성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저의 지난 일들의 경험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핍입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그리고 결핍의 단서가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것일 때 열등감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결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 다른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결핍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은 비교의 대상이 외부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결핍입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열등감을 정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단순한 성장을 위한 목표의 차원을 넘어 성숙한 삶의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타인이나 외부의 무언가와 비교한 상대적인 결핍과 열등감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결핍과 열등감의 단계죠. 문제는 이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피해야 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본인이 외면하고자 하는 결핍과 열등한 감정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핍 그리고 열등감은 피해야만 하는 파도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중물입니다. 열등감을 성숙한 삶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려면 스스로 느끼고 있는 타인과 상대적 비교에 의한 열등의식과 결핍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를 오롯이 쌓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인위적으로 모방할 수 없는 특수한 에너지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핍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결핍과 열등감을 가진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일에는 강력한 실행의 동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그 열등감의 방향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열등감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과 트렌드의 작동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워라벨이란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결핍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은근한 자랑과 가시가 담긴 사진을 보면 반대로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지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에 대한 컨텐츠가 유행하는 사회는 정의가 결핍된 사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를 관찰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 중에 인간의 결핍에 주목하는 방식은 실제로 브랜드, 마케팅을 다루는 현업에서 굉장히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문제인 셈이죠. 우리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결핍의 증거들 속에서 브랜드의 기회,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결핍, 열등감을 조심스레 꺼내보면 어떨까요?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의 촉수를 더듬어 본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열등감이라는 불편을 마주하고 꺼내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